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25.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나는 두 번째로 크리퍼의 동굴에서 살아 돌아와 지평선 위에 낮게 걸친 한겨울의 태양을 마주하게 되었다. 프라임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하늘은 살짝 푸른빛이 도는 옅은 황토색이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돔 사이에 펼쳐진 눈밭에 햇빛이 반사되어 온통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배낭을 챙겨 걷기 시작했다. 눈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허리까지 쌓인 것도 있었다. 호흡기를 차고 있었지만 니프라임의 대기에서 근육을 쓰는 데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못 빨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보안 경계선까지 남은 1km 남짓한 거리를 걷는 동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다. 내가 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했다. 나도 모르게 채팅창을 열었다가 그렇게 되면 마샬이 나를 막으려 할 거라는 생각이 버뜩 스쳤다. 그가 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나샤나 베르토는 내 머리에 플라즈마 폭탄을 떨어뜨릴까? 나샤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베르토라면? 솔직히 베르토가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등에 맨 죽음의 배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가능하면 두 철탑 사이로 지나가려고 경로를 이쪽 저쪽으로 바꿨다. 공격받지 않고 돔까지 가고 싶었지만 크리퍼의 침입에 대비해 경비태세를 바짝 조인 마당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아직 보안 경계선까지 100m쯤 남아있을 때 드디어 양쪽 철탑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걸음을 옮겼고 철탑 지지대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철탑 꼭대기에서 버너가 솟아올라 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쏘지 마세요. 제발. 방아쇠를 당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공용통신 채널에 대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방아쇠에 연결된 줄을 잡았다. 버너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발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마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스, 배낭 벗게. 조심히 내려놓고 물러서. 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만 목구멍으로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억눌러야 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를 다잡으며 내가 말했다. 통신이 끊기고 이번에는 1분쯤 흘렀다. 다시 통신이 연결되었을 때 마샬의 목소리에서 애써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다. 둘 중 누구지? 미키 세븐입니다. 에잇은 어디에 있지? 죽었습니다. 방아쇠는 당겼나? 아니요, 당기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다시 끊겼다. 철탑 2개 중 더 가까운 쪽을 힐끗 올려다 보았다. 총열 중앙에 희미하게 붉은 빛이 보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이제까지 발사 준비가 된 버너의 총열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나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휴대용 버너였다면 얼굴에 화염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철탑 버너라면? 상관없다. 바로 죽더라도 팔에는 사후 경련이 일어나겠지. 저들도 그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감수할 수도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채팅창이 열렸다. 미키, 지금 뭐 하는 거야? 좋다. 적어도 베르토가 조종실에 앉아 내 위로 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안녕 베르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놀랐어? 미키, 진짜로 너 제정신이야? 뭘 하려는 건데? 마샬 들어 밖으로 나오라고 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 베르토, 농담 아니야. 밖으로 보내. 미키, 제발 이러지 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알잖아.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미키, 배당 내려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은 이건 전쟁 범죄야. 네가 방아쇠를 당기면 이 행성에 남은 인류가 말살될 거야. 너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너는 죽이고 싶기도 해. 하지만 나샤나 캣 아니면 경비대에 있는 토니오 그 자식도 죽이고 싶지 않아. 너 말고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는 마샬이랑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당장 나오라고 해. 채팅창이 탁 하고 닫혔고 나는 다시 혼자 철탑의 버너들을 감상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거의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세워두었고 나는 보온 레일을 뚫고 피부와 근육,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희미한 빨간 불빛을 빤히 보았다. 이 시점에서 깨달은 냉혹한 진실 하나가 있다. 영하의 날씨에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 최신식 방한 네일을 몇 겹 입었건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뼈가 시린 추위를 느끼게 된다. 40분쯤 지나자 차라리 버너를 발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적어도 따뜻하게 죽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버너는 발사되지 않았다.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을 때 200m 떨어진 돔의 보조 로크가 회전하며 열렸고 마샬이 쿵쿵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적어도 나는 그가 마샬이라고 생각했다. 호흡기와 고글을 끼고 방한복을 대여섯 겹 입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키가 대충 마샬과 비슷했고 그 뒤로 경비대원 2명이 완전 무장 전투복을 입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황상 그가 마샬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나는 통신 채널을 연결했다.
이럴 겁니까? 경비대원이라니. 이미 번호 2개가 이쪽을 조준하고 있는데 무장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죠? 경비대원들은 이게 기습작전일 위험이 있어서 데려온 것이네. 분노가 꾹꾹 눌러 담긴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기습이요? 누가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네. 그리고 짐작할 수 없는 이유로 자네는 적군 편에 선 것으로 보이고 나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며 잠자코 서서 내 쪽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마샤를 지켜보았다. 그는 보안 경계선을 10m 정도 남겨놓고 멈춰섰다. 경비대원 둘은 마샬의 반걸음쯤 뒤에 섰다. 자, 내가 여기 있네. 이제 하려던 걸 해보게. 그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내가 손짓이라도 하면 크리퍼 군대가 눈밭에서 튀어나와 그를 공격하리라고 기대하는 걸까? 잠깐 공격이라고 소리를 친 다음 그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경비대원들은 가속기를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춘 채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장난을 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내가 대답했다. 못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 자네 친구는 어떻게 됐지? 에잇 말씀이십니까? 그래, 에잇. 그는 방아쇠를 당겼나? 아니요. 그가 당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기기 전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렇군. 그가 가지고 있던 장치는 크리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게 무슨 물건인지 저들이 알고 있나?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마샬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살짝 떨리고 있었다. 네,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줬으니까요. 마샬은 왼쪽에 있는 경비대원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처리하게. 사령관님, 캐시였다. 그녀의 전투복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마샬이 떨리는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헨상병, 우리 개척지를 배반한 놈이야. 유니언을 배신하고 인류를 배신했지. 지금 이 행성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시간일지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때가 오기 전에 저놈을 죽이는 건 내 눈으로 봐야겠군. 처리하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버블 폭탄을 쥐고 있습니다. 마샬의 오른쪽에 있는 대원이 말했다. 루카스인 것 같지만 통신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말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겠지. 마샬이 말을 받았다. 돔 바로 밑에서 분해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캐시 끼어들었다. 자네가 어떻게 했을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한 짓을 반스가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든 마찬가지로 별로 의미가 없지. 전시 상황에 적과 공무한 작자야.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나.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학살은요? 그것도 엄청난 범죄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를 옛 지구에서 떠나게 한 건 적과의 공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마샬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 괴물 같은 자식아, 저것들이 내 사람 5을 죽였어. 너도 2번이나 당했고, 그리고 우리 역시 저들을 죽였지. 이게 전시 상황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간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크리퍼들은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들은 공동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죽인 크리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데려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속물 몇 개를 해부하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은 저들의 상식 밖입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행동을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물? 캣이 끼어들었다. 돔 주변에서 본 작은 크리퍼들을 부르는 이름을 번역하면 그쯤 될 것 같아. 전체 중 일부일 뿐 각자에게는 지능이 없어. 그래서 인간 개인도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주 멋진걸?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기는 했어? 노력했어. 내 통신창을 엿보고 배운 게 다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언어 이해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더라. 캣이 계속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마샬이 끼어들었다. 됐어. 입 다물게 첸. 아니면 저놈과 손잡고 나란히 시체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거야. 저는 시체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러셔. 우리 모두가 먼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놈은 당연히 시체 구덩이로 가게 될 거야. 죽은 채로 던져지든 산채로 던져지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곧 배낭을 내려놓을 걸세, 반스. 그리고 나면 내가 널 직접 처리해 주지. 루카스가 끼어들었다.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은 저놈이 지금 당장 우리를 모두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마샬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루카스와 첸을 노려보다 다시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말했다. 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사령관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크리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고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반물질 무기를 가졌으니까요. 네 덕분이지. 반스 니놈 덕분에 이제 우리는 모두 전부 죽게 생겼다고. 이 자식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동굴로 내려보낸 게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에잇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도 제 잘못이 아니고요. 사령관님 잘못이죠. 네가 끝낼 수도 있었어. 네가 빌어먹을 네 임무만 똑바로 처리했어도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익스펜더블이면서 죽는 게 두렵나 보지? 한숨을 쉬며 눈을 스르르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캣과 루카스는 무기를 어깨에 올려두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어쩌면 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살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아쇠를 당겨 크리퍼를 죽이고 제 목숨도 기꺼이 버려야 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이 행성에 지성이 있는 생물이 살고 있고 사령관님은 방금 그들 손에 반물질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외교가 절실히 필요해졌고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이쯤 되면 저를 죽여서 이득 볼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마샤는 거의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뚫어져라 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호흡기 너머 아래턱이 달싹거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사령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뒤돌아서더니 루크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캣과 루카스는 꼼짝하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루크 바깥쪽 문이 닫힌 후 내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건가? 캣은 루카스를 희끗 보더니 가까운 철탑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셋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너가 꺼지고 지지대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캣은 이렇게 말하고 내 쪽으로 다가와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방아쇠 끈을 집어넣은 다음 캣의 손을 잡고 잡아당겨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눈물을 가득 머금은 목소리로 캣이 말했다. 알아. 괜찮아 캣. 너는 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고도 우리는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윽고 캣이 입을 열었다. 전투복 입은 채로 안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줬고 우리 세 사람은 나란히 돔으로 걸어갔다.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뻗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눈을 감고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잇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 되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살아 있으려면 그가 사라져야 했고 함께 있는 동안 그는 내내 짜증나게 굴었으며 그와 내가 함께한 시간은 며칠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고 그가 나인데 그가 죽었다고 할 수도 없었다. 깨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상관없었다. 그를 위해서일 수도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었다. 그 빌어먹을 구멍에 빠진 이후 내 속에서 응어리진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까지 멀쩡하던 나는 단 5초 만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감정이 잦아들 때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대꾸를 한 다음 몸을 일으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고 셔츠 앞섬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샤가 들어와 문을 닫고 있었다. 미키, 돌아온 걸 환영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고마워. 내가 공간을 내주자 나샤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늘은 나 혼자라 안타깝네. 나샤는 웃음을 터뜨린 뒤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얼굴에 얼굴을 기대며 말했다. 이슨 힘들게 갔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따로 다녔거든. 그가 둥지 같은 걸 찾았어. 돔처럼 생긴 동굴에 크리퍼 수천 마리가 꿈틀거리며 뒤엉켜 있었지. 신호가 끊기기 전에 사진을 보냈어. 나샤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빨리 끝났을 거야. 에잇은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든 방아쇠를 당길 기회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졌을 거야. 물론 확실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나였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나샤가 코를 훌쩍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미안. 지금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팔로 나샤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게 기대에 안기면서 나를 침대로 쓰러뜨렸다. 그거 알아? 마샬이 저 밖에 있는 네 친구들한테 폭탄을 던지라고 나한테 명령하려고 했어. 나샤가 머리를 내 가슴팍에 포개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뭐라고 했어? 대답을 하면서도 눈이 스르륵 감겼다. 나샤는 다시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리고는 내 다리 위로 한쪽 다리를 슬며시 올렸다. 네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안반미 100m보다도 더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걔들 집에 있는 샹들리에도 흔들릴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저들 화만 돋구게 될 거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뭐래? 그녀는 내 가슴팍에 올려두었던 손으로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 키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당겼다. 네가 생각한 그대로지 뭐. 나샤는 편하게 자세를 고쳐 눕고는 손을 뻗어 내 뺨을 쓸었다. 사실이야?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한 다음 내 가슴에 올렸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지? 네가 말한 거 말이야. 크리퍼에 대한 거. 우리를 정말 그냥 내버려 둘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서로가 하는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동굴을 건드리지 않고 돔 남쪽에 있는 언덕에 아무것도 짓지 않는 이상 가만히 두겠다고 했어. 하지만 돔이 무슨 뜻인지는 알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가끔 사람들을 잡아가서 찢어 발기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건 분명히 이해했을까? 누가 알겠어. 와, 너 참 대단한 협상가구나. 미안.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알지? 나샤는 한쪽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내 뺨에 키스한 다음 자기 허리에 내 팔을 두르고 머리를 내 어깨와 목 사이 공간에 파묻었다.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최선을 다했고 말고.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 말이 끝난 지 1, 2분 만에 나샤는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지난 며칠 아주 길게 느껴졌다. 눈을 감고 곧 애벌레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리는 미르가르드였고 거꾸로 타들어가는 모닥불 사이에 두고 앉아 캄캄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 아래 싸그라지는 연기를 지켜보았다. 그가 물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나는 모닥불에서 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이제 말할 수 있네. 항상 할 수 있었어. 네가 이해를 못했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맞는 말이었다. 둘 다인 것 같은데. 둘 다이길 바래. 그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부드러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는 조금씩 사라져 갔다.